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발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발해. 첫 번째로 발해를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발해의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발해 발전이랑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발해를 맨 처음에 세운 사람은 바로 이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발해 대조영이 세운 나라고 바로 동모산 기슭에다가 건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국이죠. 자, 동모산에 대조영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 그게 바로 이제 698년이다.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대조영이란 사람의 신분이 뭐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로 이 대조영이 바로 고구려의 장수였다. 대조영이 고구려의 장수였으니까 발해하면 바로 뭘 기억하면 될까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이렇게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즉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거죠. 이 발해는 땅이 뭐 지금으로 따지면 중국 지역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 발해가 자신들의 역사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해의 역사가 왜 고구려를 계승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문화 유적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재 또는 어떤 역사 기록들을 바탕으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미 동모산에 발해를 세운 사람이 이미 대조영이고 그 사람이 고구려 장수 출신이었다라는 것은 발해가 고구려의 역사를 계승한 것이다 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발해가 나라를 세우고 쭉 이렇게 흥망성쇠를 한번 보면, 첫째로 당연히 처음에는 당나라하고 친하게 지낼 리가 없죠. 바로 반당적인 정세를 가지겠죠. 이때 바로 무왕이겠죠. 무왕은 이제 인안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여기서 독자적인 연호는 항상 이야기했죠. 바로 우리도 중국과 대등한 나라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을 바로 자신들의 이름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왕 10년 시절이다 그러면 그걸 인왕 10년 뭐 이런 식으로, 인안 10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에게 뭔가 독자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바로 이 연호를 사용한다 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무왕 때는 당연히 당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왜 당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을까? 이게 반당이라고 하겠지. 기억해 보세요. 당나라가 신라하고 연합해서 누구를 무너뜨렸죠? 바로 고구려를 무너뜨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반 시절에는 당나라와 좋은 관계일 수가 없다. 그래서 무왕이 바로 누구를 시켜? 장문휴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서 바로 이 당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산둥반도라고 하는 곳을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무왕이 가끔 장윤을 시켜가지고 당나라를 공격했다. 이게 가끔 보기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름이 이미 무왕이지, 보통 무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람은 전쟁을 해서 이제 영토를 넓히는 그런 왕들을 이제 무왕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 다음 이제 문왕입니다. 문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무왕하고 반대되는 거지. 뭔가 문화를 발전시키면 문왕이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자, 문왕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연호로 대흥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중국에게 굽실거리지 않았다는 거지. 자기들도 중국과 대등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연호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때는 당나라가 더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당나라랑 그만 싸우고 이 당나라와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당나라 더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바로 이제 행정 조직이었던 삼성 6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당나라의 문화재를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 당연히 신라도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발해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 당연히 신라와도 관계가 좋지 않았겠죠. 하지만 문왕 때는 이제 과거는 과거의 싸움이고 자, 이제는 신라와도 교류하겠다라고 해서 이 신라도라고 하는 신라와 무역을 하는 길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문왕이구나 라는 것을 봐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발해의 가장 전성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왕의 시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호는 건흥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고 자 이때는 발해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영토가 너무 넓으니까 뭔가 행정구역을 나누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도시인 오경을 두고 그 다음에 15개의 부로 지역을 나누고 그 다음에 62추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통치를 했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뭐 광역시가 있고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나누어서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려면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발해하면 가장 발전됐을 때를 바로 뭐라고 하는 거야? 바로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동쪽에 있는 가장 융성한 나라다라고 해서 중국에서도 이 발해를 굉장히 큰 나라로 인식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발전하던 발해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926년에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멸망하게 되냐면 바로 이 거란의 침입에 의해서 바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뭐와 연결해 보시면 좋냐면 바로 우리 고려를 건국한 게 누굽니까? 고려를 건국한 게 왕건이죠. 왕건의 고려 역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누구를 이어받으려고 하는 나라였을까요? 이 고구려를 이어받으려 했지. 고구려를 이어받은 게 발해고, 그렇지? 고구려를 이어받으려 했던 게 고려야. 그러니까 이 고려란 나라는 결국 누구를 싫어해? 바로 거란, 즉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인 발해를 멸망시킨 이 거란을 굉장히 고려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거란이 고려를 침입해 오고 그 거란과의 침입을 극복하는 과정이 시험에 잘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해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 뭐 발해가 근데 발전돼 있다 갑자기 너무 거란에 의해서 멸망해버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백두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발해가 이제 거란의 침입에 급격히 무너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뭐 정확하게 남아있는 기록은 없어서 뭐 알 수는 없지만요. 자, 이렇게 발해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발해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고구려의 문화재에 봐주셔야 된다고 했죠. 자, 밑에다가 이제 요걸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로 왜 고구려를 계승했는지 알 수 있냐면 이 발해에 왕이 보낸 외교 문서, 즉 발해 왕이 일본에게 보낸 문서에 보면 바로 자신이 무슨 왕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 고려 왕은, 여기서 이 고려는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고구려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발해의 왕이 아니라 내가 고구려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 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지. 문서가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배를 하는 사람들, 그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배층이 바로 누가 대부분이었다? 바로 고구려인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 한자가 마늘 다자거든요. 네, 고구려인들이 많았다라는 것. 왜? 바로 고구려 출신이었던 대조영이 건국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지배층으로서는 고구려인들이
많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화재들을 보면 바로 집들을 보면 온돌 방식을 사용한다. 온돌을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의 전통 난방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발해인들이 온돌을 사용했다. 고구려를 계승했고 고구려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많은 문화재들이 있는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불병좌상 사진이랑 꼭 같이 한번 봐주세요. 이런 게 발해 문화재고 이런 걸 딱 보면서 고구려의 문화를 많이 이어받았군. 그 다음에 돌사자상, 그 다음에 석등.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로 고구려를 많이 계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거는 바로 뭘 계승한 걸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고구려를 계승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자료이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발해. 그 다음에 발해는 당연히 또 선진국인 바로 당나라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당나라의 영향.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당의 그런 제도 중에 뭘 아까 따라했다고 했지? 삼성 육부라고 하는 걸 따라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삼성 육부 이런 것들을 바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라고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름이라든지 운영은 발해만의 방식을 썼다. 삼성에는 정당성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들어만 놓으세요. 그 다음 중대성, 그 다음에 선조성이 있었다. 그 다음 6%는 그 밑에 있는 관청이지. 충, 인, 의, 지, 예, 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됐던 관청은 정당성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교육을 담당하는 건 교육부고 우리 배웠잖아요. 1학기 때. 그치? 여러 가지 부서 뭐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이런 다양한 부서로 나누어서 국가를 운영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에서는 중국 거를 영향을 받긴 했지만 발해가 독자적인 자신들만의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충, 인, 의, 지, 예, 신 이런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런 것은 바로 뭐에 영향을 받는 거야? 유교의 이념이 반영된 그런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도였던 상경에 주작대로라고 하는 큰 길을 내었다. 그래서 상경에 용천부 이 주작대로가 일종의 큰 길을 쭉 내는 거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복궁을 바탕으로 해서 앞에 광화문이 있고 쭉 광화문 대로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큰 길을 중국의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떠서 큰 길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개념 확인하기 1번 땡땡땡은 동모산에서 발해를 공포했다. 누구지? 대조영. 두 번째, 무슨 왕은 장면유를 보내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게 했다. 바로 무왕이지. 전쟁 공격하면 무왕 이렇게 연결지어서 외워놓는 거야. 그 다음 삼성 육부의 정치체제를 정비했다. 정비를 하는 사람은 누구였지? 아까 무왕하고 반대되는 문왕이었지. 그치? 정치체제를 정비했다. 문왕. 그 다음 문왕은 중경에서 어디로 도읍을 옮긴다? 상경으로 도읍을 옮긴다. 이거는 아까 공부할 때 안 나왔던 거니까 다시 한번 봐줘야겠죠. 그러니까 상경이 발해의 중심적인 수도가 된 거죠. 그 다음 무왕은 무슨? 무왕은 인안이라는 연호, 문왕은 대흥, 선왕은 거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놓고 발해는 누구의 침략을 받아 멸망한다?
거란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 발해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그러니까 국가의 이름으로 보낸 문서에서 누구를 계승한 나라다?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는 거 반드시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고구려의 영권문이 수막세, 발해의 영권문이 수막세 굉장히 비슷하죠. 기와의 모양이라든지 무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문화를 이어받았군. 그 다음에 고구려의 치미와 발해의 치미 지붕 끝머리 여는 장식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발해가 고구려를 이어받았다는 증거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발해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발해는 바로 누구의 역사다? 고구려를 이어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한 문제쯤은 꼭 나오는 거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